8월 11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0% 하락한 3206.7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0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32% 상승한 811.8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2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APS케어, 하이드로리튬, 서메이지, 빌리언스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5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세계 최대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중국 CATL이 운영 중인 리튬 광산 생산을 중단한다고 전해졌습니다. CATL은 중국 장시성에 위치한 리튬 광산의 생산을 최소 3개월간 중단한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광산에서 채굴을 진행할 때 필요한 허가가 8월 9일부로 만료된 가운데 허가를 연장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어요. CATL은 허가를 갱신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다만 중국 정부가 첨단 산업 전반의 과잉 생산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CATL은 수개월간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비에 들어갔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광산의 생산량은 전 세계 리튬 채굴량의 3%를 차지하는 규모인 만큼 이번 생산 중단으로 리튬 공급량이 조절되면서 리튬 가격이 반등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리튬 및 2차전지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엔캠은 산업부로부터 고전압 장수명 리튬이온 배터리용 신규 첨가제에 대한 첨단 기술 제품 확인서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동반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고전압 안정성과 장기 수명 특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핵심 소재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엔터 테마입니다. 지난주 주요 엔터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엔터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SM과 디어유, 하이브, 그리고 YG플러스와 YG엔터가 저번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YG엔터는 IM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급등세를 보였어요. IM증권은 YG엔터가 하반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11만 2천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YG엔터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0만 4,300원입니다. 반면에 하이브의 경우 이번 실적은 시장 추정치를 하회했지만 하반기에는 실적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JYP의 경우 수요일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영화인 K-팝 데몬 헌터스가 흥행하면서 관련 음원들이 빌보드 차트에서 돌풍을 이어가는 가운데 엔터 기업들도 낙수 효과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IBK 투자증권은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 캐대언의 돌풍 속 최근 BTS와 블랙핑크도 활동을 재개하면서 지난달 엔터 4사의 음원 청취자 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다는 소식도 엔터 업종의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한중 간의 교류가 확대될 경우 중국에서 국내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량이 늘어나고 공연과 팬사인회 등이 활성화되는 등 엔터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엔터와 음원,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빌리언스는 감자로 인해 7월 중순부터 거래가 정지됐던 종목인데요. 지난주에 거래가 재개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메이지는 지난주 가상자산 및 토큰 증권 사업 등을 신사업으로 추가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붙어준 기사에 따르면 서메이지는 K-팝 데몬 헌터스의 OST를 제작한 더블랙 레이블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서메이지가 캐대언 관련주로 지속 부각되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서메이지는 2021년 세안벤처펀드 14호의 출자자로 참여했으며 해당 펀드가 더블랙 레이블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3번 냉동김밥 테마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속 냉동김밥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캐대언의 주인공이 김밥을 통째로 먹는 장면이 나오면서 냉동김밥이 재조명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작품에 등장했던 김밥과 라면, 국밥 등 한식에 대한 외국인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K-팝 댄스 클래스에 참여하고
찜질방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냉동김밥을 수출하는 우양이 강세를 보였으며 한우렌제주는 바바김밥을 론칭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APL스퀘어는 가상자산 신사업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APL스퀘어는 지난주 주주총회 정정 공시를 통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사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진바이오텍은 경영권 분쟁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리뉴메디칼의 김성호 대표가 진바이오텍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바꾼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김 대표의 지분율은 9.8%에서 10.9%로 늘어났으며 진바이오텍이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 위한 활동에 미진하고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리뉴메디칼 측은 공시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아스타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아스타는 장마감 후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세명전기를 비롯한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통신용 해저 케이블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이 해저 케이블 안전을 위협한다며 중국 업체들이 해저 케이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규제를 채택했다고 전해졌어요. 이번 규제는 통신용 해저 케이블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업계에서는 관련 규제가 전력용 해저 케이블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전력설비 기업들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특히 세명전기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21% 증가한 110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723% 증가한 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 9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계약은 최근 매출액 대비 66%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엔투텍을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 일부가 상승했습니다. 하이닉스의 HBM 사업기획 최준용 부사장이 인터뷰를 통해 최종 사용자의 AI 수요는 매우 확고하고 강력하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최 부사장은 HBM 등의 인공지능 칩 시장이 2030년까지 연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HBM 부문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며 약세를 보였던 하이닉스가 4%의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그 밖에도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엔투텍은 바이오 및 가상자산 신사업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네이처셀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네이처셀은 지난주 조인트스템이 식약처에서 승인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하면서 하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조인트스템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로 임상적 유의성 부족으로 인해 승인이 거절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네이처셀은 미국에서 조인트스템의 빠른 승인을 위해 FDA와의 회의 준비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올해 안에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인크레더블버즈와 누리플렉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에코마케팅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2% 증가한 1,303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23% 증가한 1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JS링크는 미국 내 히토류 연구소결 자석 생산을 위해 신설법인인 JS링크 아메리카의 출자 증권을 신규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취득 금액은 27억 원이며 취득 예정일은 오늘입니다. 이어서 누보가 상승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하여 3자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되었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런 조건을 조성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번 회담 장소인 알래스카로 초청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재건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특히 지난 6월 우크라이나의 코팅 비료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던 누보가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농업 인프라가 타격을 입은 만큼 향후 재건 작업이 진행될 경우 누보의 코팅 비료가 쓰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철관, 2위는 두산에너빌리티,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YG플러스, 5위는 화천기계, 6위는 에이프로젠, 7위는 대한전선, 8위는 신원, 9위는 카카오, 10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엔투텍, 2위는 EV 첨단 소재, 3위는 빌리언스, 4위는 하이드로리튬, 5위는 리튬포어스, 6위는 삼기에너지 솔루션즈, 7위는 조광 ILI, 8위는 좋은 사람들, 9위는 우양, 10위는 중앙 첨단 소재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엔투텍, EV 첨단 소재, 빌리언스, 하이드로리튬, 리튬포어스, 우양입니다. 엔투텍은 반도체 관련주이자 가상자산 신사업 기대감을 잇고 있으며 EV 첨단 소재와 하이드로리튬, 리튬포어스는 리튬 관련주입니다. 빌리언스는 엔터 기업이자 감자로 인한 변경 상장 이후 강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우양은 냉동김밥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두산에너빌리티,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하나오션, 5위는 네이버, 6위는 카카오, 7위는 삼성 SDI, 8위는 현대로템, 9위는 달바글로벌, 10위는 APR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실리콘투, 2위는 엔캠, 3위는 에코프로 BM, 4위는 네이처셀, 5위는 알테오젠, 6위는 YG엔터테인먼트, 7위는 EV 첨단 소재, 8위는 에코프로, 9위는 세명전기, 10위는 우양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엔캠, 네이처셀, YG엔터, EV 첨단 소재, 세명전기, 우양입니다. 엔캠과 EV 첨단 소재는 2차전지 및 리튬 관련주이며 특히 엔캠은 산업부로부터 첨단기술 제품 확인서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동반되었습니다. 네이처셀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YG엔터는 엔터 기업이자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세명전기는 전력설비 관련주이자 공급 계약 및 호실적 발표가 호재로 작용되고 있으며 우양은 냉동김밥 관련주입니다.